안녕하세요, 이하나입니다. 삐까! 오늘은 제가 폴스타4 테스트 드라이브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튜버들과 함께 시승 차량을 받았죠. 하지만 그들이 시승을 나갈 때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잘하는 거 해야지. 원조 트렁크 요정답게 먼저 트렁크와 관련된 제본부터 알려드릴게요. 뭐야, 폴스타 트렁크 넓다더니 생각보다 안 넓은데? 라고 한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궁떡.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 자, 얘가요, 두 가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뒷유리를 삭제하면서, 뒤가 아예 안 보이나 했는데, 여기 뒤에 덮개가 씌워져 있어서 덮개 오픈이 돼요. 그래서 약간 트렁크에 넣어놓은 짐을 뒷좌석에서 뒷좌석 폴딩하지 않고도 손을 살짝 꺼내서 잡을 수 있다. 두 번째는 차박용으로 기가 막히다. 무슨 뜻이냐고요? 보세요. 뿅! 자, 보세요, 여러분. 제 키가 160입니다.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머리가 닿아서 허리를 완전히 세우고 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차박은 차에서 앉아있는 게 아니고 차에서 누워있는 거라면서요? 차에서 누워있기에는 미친 공간감. 그리고 뒷유리를 삭제한 대신에 이 위에가 이만큼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거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길이감에 대한 이야기도 빼먹으면 안 되죠? 자, 차 밖으로 발이 안 나가고 트렁크를 완전히 닫는다라는 기준으로 160인 제가 누웠을 때요, 완전 충분해요. 160이면 요 정도 됩니다. 네, 머리가 여기 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160이다 그럼 괜찮고요. 나는 160을 넘는다면 딱 요 공간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누워가지고 폴스타라는 이름답게 스타들을 쫙 보면 자기야,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 진짜 차박 난 보람이 있다. 딱 이게 절로 나옵니다. 이거 되게 괜찮아요. 넓기는 확실히 넓은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허리 아픈 거 아닌가 싶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계자분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래요, 여러분. 좀 전에 떼어낸 거를 요 안에 요렇게 넣고요. 그리고 얘를 요렇게 꺼내서 바깥쪽으로 하니까 이건 진짜 차박 대박인데?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트렁크를 알아봤으니 이번에도 남들이 또 안 하는 거 하겠습니다. 제가 배정을 받은 요 차가요, 비싼 옵션이 들어있네? 그래서 이번에는 옵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게요. 사실 차량을 출고할 때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건 뭐냐면 출고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그건 고민을 한 거잖아. 요걸 알아볼 때는 근데 옵션을 넣을까 말까, 요게 돈값을 하나 안 하나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가격과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뿅! 제가 오늘 배정받은 차량은 폴스타4 롱레인지 싱글모터 파일럿 패키지와 플러스 패키지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일단 옵션은요, 플러스 팩이 600만원, 프로 팩이 250만원, 나파 가죽 업그레이드가 550만원, 바디 컬러 클래딩이 150만원, 21인치 스포츠 휠이 200만원입니다. 다행히 여러분을 제일 고민하게 만들 제일 비싼 옵션이 추가된 차량을 오늘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플러스 패키지가 뭔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먼저 하만 카돈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갑니다. 12개의 스피커를 통해서 입체적인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데요. 전기차의 장점이 조용한 거잖아요. 조용할수록 음질에 예민해지는 거 아시죠? 눈도 더 예쁩니다. 픽셀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되고요. 32개의 각 램프 유닛이 개별적으로 제어되니까 필요할 때 부분 소등 등이 가능합니다. 양손 가득 짐 들었을 때 유용한 킥모션 트렁크 열기 됩니다. 앞좌석 전동 시트는 12가지 방향으로 조절되고요. 뒷좌석 시트도 전동의 리클라이닝 시트입니다. 27도에서 34도까지 조절돼서 편안한데요. 요거는 제가 조금 이따 뒷좌석 리뷰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열선 스티어링 휠과 뒷좌석 히터도 추가됩니다. 자, 이렇게 플러스 패키지 중에서 조금 중요하다 싶은 것들 요점으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2열 이용이 자주 있다, 나는 패밀리카로 이용한다 하시면 플러스 패키지 추가를 추천드립니다. 나 차 출고하면 오디오 튜닝 할 것 같은데 할 때도 그냥 플러스 패키지 추가해서 출고하세요. 이번에는 폴스타4 디자인을 좀 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깔끔합니다. 바디 컬러와 통일한 엠블럼이 우선 깔끔하고요. 뒷유리를 없애버린 과감함이 더더욱 깔끔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는 차량 곳곳 여기저기 많아요. 여기도 저기도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뒷유리가 없으면 뒷시야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닌가 하실 분들, 일단 제가 탑승해서 알려드릴게요. 짜잔! 보시는 것처럼 뒤를 돌아봐도 뒤가 안 보여요. 대신에 디지털 미러가 아주 좋더라고요. 이게 차량 뒤쪽 시야도 보이고요. 거울 모드로 변경하면 뒷좌석 승객 확인도 됩니다. 기왕 탄 김에요, 제가 디자인 깔끔 요소를 좀 더 찾아볼까요? 와, 혹시나 해서 열어보길 잘했습니다. 여기에도 있어요. 트렁크. 그래, 이 공간이 없을 리가 없지. 그리고 옆쪽에는 워셔액 넣는 거. 요렇게 해서 본인 안쪽은 상당히 간단하네요. 간단. 여러분도 분명히 운전석에 앉았을 때 뒷시야가 궁금하실 거예요. 뒷시야를 보여드리면 정말 뒷유리가 없어요. 그래서 뒷시야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짜자잔! 요렇게. 이게 여러분 사용해 본 사람들은 이게 다 편합니다. 왜냐고요? 눈비 왔을 때, 특히 물리적인 시야가 가렸을 때 기계적인 시야는 가리지 않으니까. 근데 얘가 이렇게 잘 작동을 하려면 렌즈가 눈비를 안 맞아야 되잖아요. 밖으로 나가서 렌즈 형태도 한번 볼게요. 아, 전기차 카메라 많은 거야, 알죠? 그런데 요건 한번 짚고 가야겠다. 뒷시야가 확실히 중요해요. 뒷유리가 없으니까. 그런데 보시면은 카메라 하우스가요, 이렇게 비에 좀 각도 안 가리게, 렌즈 안 가리게 요렇게 하우징을 해서 집어넣어 놨고요. 그러면서도 루프 블랙하고 요렇게 일체감을 맞춰놔가지고 전체적인 디자인은 해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쏙 들어가 있는 요런 모습. 이번에 이쁘단 말이야. 자, 지금은 이제 주차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주차할 때 약간의 이질감은 뭐냐면 얘가 카트처럼 계속해서 그 악셀을 밟아야만 움직여요. 악셀에서 발을 떼면 차가 섭니다. 그게 약간 이질감이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는 뭐 주차하는 거는 시야가 너무 좋아가지고 기가 막힌데요? 진짜 너무 괜찮은데? 카메라 시야 진짜 환상적입니다. 내가 가는 이렇게 핸들 틀 때마다 이렇게 나의 예상 라인이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주차 라인에 삐뚤어서 주차하기가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핸들 틀어지는 것도 이걸로 다 체크되고. 주차도 편합니다. 차량이 덩치가 크지만 주차가 너무 편해. 이거는 뭐 테슬라 때도 이야기했던 건데 대부분의 물리 버튼이 없어요. 진짜 깔끔 초깔끔이기 때문에 저 글로브 박스를 여는 것도 역시 이 디스플레이에서 해야 돼요. 저는 사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기서 슉 꺼내는 걸 좋아해가지고 요렇게 컨트롤이 여는 건 되는데 닫는 건 안 되는구나. 네, 닫는 건 요렇게 닫으면 됩니다. 컨트롤이 요렇게 되는 게 글쎄, 나는 조금의 물리 버튼은 좀 꺼내줬으면 하는 약간 마음이 들긴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즐겨찾기 쪽에 내가 사용하는 경고들이나 자주 쓰는 것들을 모아둘 수 있고요. 다양한 모드들도 요렇게 견인 모드, 세차 모드, 동물 모드. 여러분이 좀 요런 모드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요 모드에 대한 설명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동물 모드는 진짜 간단해요. 차 안에 강아지를 놔두고 밥 먹으러 가야 될 때 있잖아요. 차 안에 아이를 놔두고 가야 될 때인데 아이는 차 안에 놓지 마세요. 그리고 동물들도 웬만하면 차 안에 혼자 두면 안 되지. 하지만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일 때는 공조장치를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거나 히터를 틀어놓는다거나 이런 게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배터리가 20% 남을 때까지만 가능해서 난 전기차인데 배터리가 얼마 없어 이러면 또 이런 동물 모드만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은 80% 남았으니까 가능하다. 자, 요게 동물 모드고요. 그리고 요 세차 모드. 세차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세차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얘가 한 번에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방금 보셨어요? 못 보신 분을 위해 한 번 더. 자, 세차 모드를 켜볼게요. 세차 모드를 키면 일단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거 사이드 미러를 접죠. 그리고 세차기계에 들어갔을 때 와이퍼가 작동하면 와이퍼 망가지잖아요. 와이퍼 작동도 멈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열린 창문이 있다면 열린 창문도 닫게 해주고요. 내기 순환을 켜서 세차를 자체적으로 지가 매뉴얼이 돼 있는 거지. 저는 사실 이 기능은 주유소 갈 때마다 자동 세차를 이용하는 오너로서 상당히 뭔가 좀 이거 참 잘해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견인 모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주차 위반으로 견인당하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차량을 견인해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플랫베드로 차량 운반이냐 아니면 뭐 윈치 와이어로 운반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요렇게
요런 견인 모드에 대해서 주의사항을 함께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알려주기 때문에 사실 전기차는 좀 어렵다라는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폴스타의 디스플레이를 몇 분만 만져본다면 야, 이거 지나치게 친절하다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요즘에 전기차는 이제 전기차가 많이 보이긴 하지만은 기존의 차량을 이용했던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질감이 없느냐일 텐데, 저는 사실 벤츠 차량이기 때문에 이 컬럼식 기어 노브에 대해 이질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피가 여기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뭐 시동 버튼은 찾지 마세요. 없어. 브레이크를 이렇게 사뿐히 밟으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기어 노브가 사라진 차량에서의 장점은 뭐냐면요, 변속기가 있던 자리가 비니까 수납 공간이 기가 막혀요. 진짜 수납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물리 버튼 싹 사라지면서 간단해진 데다가 수납 공간이 늘어나니까 사실 진짜 편하기는 한 것 같아요. 또 출고 욕구가 막 생기는구만. 자, 2열의 공간감을 안 느껴볼 수 없죠. 일단 B필러보다 앞좌석을 좀 더 밖으로 빼봤어요. 정말 살아있는 그 공간감을 좀 느끼고 싶어서요. 먼저 헤드룸은 정말 넉넉. 제 키 160, 레그룸도 굉장히 넉넉. 자리 진짜 넓어서 공간이 좁다라는 리뷰는 1도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뒤쪽에 이제 유아용 카시트 실으실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면 아이소픽스는 2개가 실립니다. 여기 충전 단자 안쪽에 들어가 있고 공정의 LCD 창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고요. 시트 가죽 재질도 되게 괜찮네. 이런 부분들 상당히 꽤 괜찮게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개인 취향은 블랙 시트는 개인 취향은 아닙니다만 깔끔하다. 진짜 깔끔하다. 이런 생각 들었고요. 도어 핸들 같은 경우도 이제 거추장스럽지 않게 이 앞쪽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서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유지가 되고 있고, 글라스도 프레임리스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그 깔끔의 명맥을 그냥 온 동네 다 깔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거, 시트 뒷자리가 이 각도가요 상당히 편합니다. 요거 너무너무 괜찮다. 제가 이미 폴딩을 해가지고 평탄화 부분은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마지막 리뷰가 요 2열 리뷰가 아닐까 싶은데 되게 괜찮아요. 2열 넓고 편안한 거, 그리고 뒷시야. 얘가 더 넓어 보이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테슬라의 그것처럼 굉장히 넓게 그냥 프레임 빼고는 전부 글라스 처리가 되어 있어서 요 글라스가 넓어 보이고 편안하게 느껴지는데 한몫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폴스타 4 보여드렸습니다. 옵션에 대한 궁금증도 좀 정리가 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600만 원이 안 아깝다, 플러스 옵션은 넣어야 된다 라는 결론까지도 감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출고하시는 분들 출고기 이하나한테 좀 맡겨주세요. 튜닝카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타시는 차량들 오너 인터뷰인 카터뷰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톡 이하나TV로 신청해 주시고요. 오늘 멋진 차량 보여주신 폴스타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 차 잘 나왔는데요. 자, 시승기가 궁금하시다고요? 그건 뭐 시승기 찍은 다른 유튜브 봐야지 뭐. 미안해, 시간 관계상 나는 이렇게 해도 넘친다고. 편집자님, 영상 너무 길었죠? 미안해.